본 내용은 수학적 지식이나 이해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학 문제를 기존 방법보다 확실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본 방법은 시험에서 점수 올리기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아빠, 이 문제 이상해. 무슨 문제인데? 이 문제 봐봐. 개와 닭은 모두 10마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다리수의 합은 26개일 때 개와 닭은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해? 다리를 셀 거면 그냥 개와 닭을 세면 되지.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건 중1에서 1차 방정식이나 중2에서 열린 방정식 문제네. 원래는 이렇게 풀어보라고 만든 문제지. 이렇게 힘들게 풀어야 해? 좀 쉽게 풀 수 없어? 그럼 이 문제 방정식 안 쓰고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까? 그런 게 있었어? 물론이지. 아빠만 알고 있는 방법인데 지금부터 알려줄게. 안 쉬우면 알지? 아빠 한번 믿어봐. 먼저 이 문제에 이름을 붙여보자. 개, 닭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니 동물다리 문제라고 할까? 좋은데 동물다리 문제. 자, 이제 칠판을 내려서 문제를 풀어보자. 일단 아빠가 하나씩 물어보면서 칠판에 써볼게. 먼저 개와 닭 중에 하나만 골라봐. 개가 귀여우니 개로 할게. 승현이가 치킨을 좋아해서 닭 고를 줄 알았는데. 좋아, 그럼 개를 적을게. 만약 10마리 모두 개라고 하면 다리는 모두 몇 개지? 개 한 마리가 다리가 4개니 10마리면 40개겠네. 이 정도야 쉽지. 맞아. 그런데 문제에서 다리수는 몇 개라고 했지? 저기 문제인은 다리수만 말하는 거지? 26개네. 그럼 방금 구한 다리수 40개와 몇 개 차이가 나지? 차이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되는 거지. 40개에서 26개 빼면 14개겠네. 이렇게 문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모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겠지. 그럼 이 차이는 누구 때문이야? 닭 때문이겠네. 맞아. 닭하고 개의 다리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지. 그럼 닭과 개의 다리수 차이는 몇 개야? 개는 다리가 4개고 닭은 2개니까 차이는 2개지. 맞아. 아까 구한 다리수 차이 14개를 방금 구한 한 마리의 다리수 차이 2로 나눠볼까? 14 나누기 2는 7이지. 이 정도야 뭐. 아까 다리수 차이가 생긴 거는 닭 때문이라고 했지? 방금 구한 7이 닭의 마리수야. 정말? 그리고 개와 닭은 모두 10마리라고 했으니 개는 3마리고. 뭔가 너무 쉽게 풀린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다른 문제로 해봐. 좋아, 문제 내봐. 그런데 이번에는 승현이가 같은 방법으로 풀어봐. 알았어. 다리수가 7개인 바다괴물과 다리수가 13개인 우주괴물이 있다. 둘의 수를 합쳐 12마리이고 다리수의 합은 114이다. 이때 바다괴물과 우주괴물의 수는? 문제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자. 먼저 바다괴물을 선택할게. 모두 바다괴물이라고 하면 다리수는 7 곱하기 12로 84네. 그런데 문제에서 다리수의 합이 114라고 했으니 앞에서 구한 것하고 차를 구하면 114 빼기 84는 30이네. 잘하고 있네. 다음은 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주괴물 때문이고 둘의 다리수 차이 때문에 생기지. 바다괴물과 우주괴물의 다리수 차이는 13 빼기 7이니 6이고 앞에서 구한 다리수 차이 30을 6으로 나누면 5가 되네. 그런데 이것은 우주괴물 때문이라고 했으니 우주괴물을 5마리, 모두 12마리라고 했으니 바다괴물은 7마리네. 오, 잘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겠지? 뭔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허무한데? 동물 다리 문제의 풀이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시험에서 써먹으려면 비슷한 문제로 연습해야 해. 그건 생각 좀 해보고. 승현아, 얼마 전에 동물 다리 문제를 풀었잖아. 응, 기억나. 몇 번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니 재미있더라고. 그 풀이 방법이 다른 문제도 적용되는 거 알아? 다른 문제라니? 한번 이 문제 읽어볼래? 승현이는 문방구에서 한 개에 500원 하는 공책과 한 개에 800원 하는 볼펜을 구매했다. 모두 15개를 구매하고 만원을 냈더니 400원을 거슬러 주었다. 공책과 볼펜은 모두 몇 개를 구매하였나? 내 이름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 문제가 동물다리 문제하고 같아? 사실은 동물 다리 문제는 지금 문제의 특별한 경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모두 15개를 구매하고 라는 말이 나오지? 그런데? 이렇게 모두 합한 수가 일정한 경우, 그리고 각각 한 개의 금액이 나오는 경우 동물 다리 문제하고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동물 다리 문제와 비교해볼게.
먼저 칠판을 내리고 이제 동물 다리 문제와 비교해 볼까? 응. 먼저 예전에 풀었던 동물 다리 문제를 적고 선을 긋고 왼쪽에는 동물 다리 문제, 오른쪽에는 참 이 문제 이름을 안 정했네. 이 문제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까 합한수가 일정하다고 했으니 간단히 합이 일정한 문제 어때? 좋아. 그럼 오른쪽에 합이 일정한 문제라고 적을게. 동물 다리 문제에서는 개와 닭이 모두 10마리라고 했지? 합이 일정한 문제에서는 모두 15개를 구매했다고 했고 둘을 비교하면 문제의 두 가지 종류를 합한 수가 나오지? 그렇네. 그리고 동물 다리 문제에선 나오지는 않았지만 각 동물 한 마리의 다리 수를 알고 있지. 합이 일정한 문제에서는 각 물건 한 개의 가격이 나오지. 오, 신기한데? 마지막으로 동물 다리 문제는 전체 다리 수가 나오고 합이 일정한 문제는 전체 구매 금액이 나오지. 오, 정말 그렇네. 그럼 푸는 방법도 똑같겠네? 맞아. 동물 다리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 그럼 내가 순서를 말해볼게. 승현이가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까? 응, 준비됐어. 일단 칠판 좀 치우고. 자, 그럼 공책과 볼펜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 얼마 전에 공책을 다 썼으니 공책으로 할게. 좋아. 그럼 공책을 적고. 그런데 공책은 한 개에 얼마지? 한 개에 500원이나 써있네. 그것도 옆에 적을게. 응? 다음은 모두 공책이라 생각하는 거지? 오, 맞아. 잘 기억하고 있네. 이 정도야 뭐. 그럼 15개 모두 공책을 샀다고 하면 500 곱하기 15는 7,500원이네. 그런데 실제 물건을 모두 산 가격은 얼마지? 만원? 아닌데. 다시 잘 봐봐. 400원 거슬러졌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다니. 거스름 돈 빼면 총 금액은 만 빼기 400이니 9,600원이네. 오, 잘했어. 다음은 앞에서 구한 7,500원과 실제 총 금액의 차이를 구하는 거지? 응. 9,600원 빼기 7,500원이니 2,100원이네. 그런데 이것은 모두 공책이 아니라는 것이니 볼펜 때문이지. 맞아. 다음은 공책, 볼펜 한 개의 가격 차이를 구해야지. 응. 그럼 여기에도 볼펜 가격을 먼저 적을게. 그러면 각각 한 개의 차이는 300원이네. 이제 총 금액의 차이 2,100원을 300원으로 나눠야겠네. 그럼 7이 나오고 이것은 볼펜 때문이니 볼펜이 7자루네. 공책의 개수도 구할 수 있지? 당연하지. 모두 15개를 구매했고 볼펜이 7개니 공책은 8권이네. 잘했어. 우리 딸 대단한데? 이 정도는 껌이라고. 자, 이 문제도 순서를 정리해보자. 동물 다리 문제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지? 그렇네. 일타쌍피네. 아빠, 전 시간에 아빠가 가르쳐주는 영역 문제는 시험에 하나만 나오는데 연립방정식 자체를 푸는 문제는 많이 나오거든? 그렇겠지. 그런데 연립방정식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좀 빨리 푸는 방법 없어?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줄까? 알고 있으면 진작에 알려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 아니야? 알았어. 그럼 먼저 질문. 뭔데?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가 있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 등이 있는데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아빠의 비법을 가르쳐줄게. 뭐지? 아빠는 근자감 치료법이 필요한데? 그럼 먼저 문제집에서 연립방정식 문제 몇 개만 골라보자. 여기 문제집이 있어. 문제 3개만 골라볼게. 이게 좋겠다. 먼저 칠판을 내리고 1번 문제부터 풀어보자. 아빠 비법의 첫 번째는 모든 항을 한쪽에 몰아서 다른 쪽은 0만 남겨야 해. 벌써부터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해보면 쉬워. 승현이가 항을 옮겨볼래? 항을 다른 쪽으로 옮기면 부호가 바뀌는 것 알지? 날 뭘로 보고? 각각 4와 3을 이항하면 x-2y-4는 0과 2x 플러스 y-3은 0이 되네. 잘했어. 두 번째는 식에 있는 문자와 숫자만 골라 이렇게 아래로 내려 쓰는 거야. 왜 이렇게 쓰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알게 돼. 그리고 이 풀이법의 핵심, 크로스 계산이지. 이 계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서 4번에 적을게. 크로스라고? 자, 이제 왼쪽부터 X자로 선을 그을게. 이때 Y에서 내린 선 끝에는 숫자가 부족하지? 어디? 아, 여기.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 2개를 오른쪽에 한 번 더 적어줘야 해. 이거 쉬운 방법 맞아? 왠지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처음이라 자세히 설명하느라 어려운 거야. 다음 문제부터는 바로 계산으로 들어갈 거야. 다음은 크로스 계산이야? 그게 뭐야?
선을 따라 오른쪽 아래로 그은 선의 수를 서로 곱하고 왼쪽 아래로 그은 선의 수를 곱한 후 두 수를 빼주면 돼. 아, 노란 선에 걸린 두 수를 곱해서 빨간 선에 걸린 두 수의 곱을 빼라는 거지? 맞아. 먼저 아빠가 하는 것 봐봐. 처음에 1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를 빼면 1 더하기 4가 돼서 5가 되지. 다음에는 선에 x가 걸리지? 그러면 이렇게 x 땡땡을 쓰고 옆에 같은 계산을 해줘. 다음에 y도 마찬가지야. y 땡땡을 쓰고 옆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와 1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은 마이너스 5가 되지. 이제 다 한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x, y로 구한 값을 처음 구한 값 5로 나누면 돼. 그럼 x는 10 나누기 5로 2고 y는 마이너스 5 나누기 5로 마이너스 1이 되지. 뭐지? 왜 답이 맞는 건데? 지금은 설명하느라 너무 길었고 나머지 두 문제는 실제 연습장을 이용해서 풀어볼게. 두 번째 문제를 먼저 적어볼게. 모두 한쪽으로 옮기는 것도 귀찮으니 좌변의 숫자는 그대로, 우변의 숫자는 부호를 바꿔서 적을 거야. 이제 풀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해봐. 먼저 x, y를 쓰고 x 앞에 개수 2, y는 마이너스 3, 10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x 오른쪽에 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 y는 왼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2, 마이너스 7 오른쪽에 있으니까 넘어가는 7, 앞에 있는 수를 한 번 더 쓰면은 2와 마이너스 1, 처음에는 2는 4 곱하면은 빼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니까 3, 1이 되고, 다음 거는 x가 걸리기 때문에 x 땡땡 마이너스 3하고 7이니까는 마이너스 21 빼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인데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1, 다음에는 y겠죠. y 여기 걸리겠죠. 자, 곱하면은 10 빼기 27에 14 마이너스 4. 자, 앞 처음에 구한 수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 두 번째 처음에 구한 수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4 해서 끝.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빠는 글씨를 너무 못 써. 됐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적어보자. 이번엔 솔수가 있어. 이 방법도 연립방정식 풀이이기 때문에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변함이 없어. 아, 그럼 양변에 10을 곱해서 정수로 만들면 되겠네. 맞아. 그렇게 풀이한 영상을 보자. 자, 2번 문제는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각각 10씩 곱해주면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5, 3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1, 다음에 xy라 쓰고 x 밑에 개수 1, 마이너스 2, 좌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5, x 앞에 3, 마이너스 4, 좌변으로 넘어가면 11, 앞에 1과 3을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되고, 다음에 요걸 곱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이 돼서 2, x 땡땡 x에 걸리는 녀석은 마이너스 22 빼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하나 됐으니까 플러스 20 마이너스 2, y 땡땡 y에 걸리는 녀석은 5, 3, 15 빼기 11, 4. 처음에 구한 수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 처음에 구한 수로 나눠주면 y는 2. 끝. 영상에서 보면 기존 방법보다 빨리 푸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렇게 푸는 방법은 가강법이나 대입법에서 개수를 맞추고 다시 대입하고 할 필요가 없어서 빨리 풀 수 있지. 그렇네. 좀 빨리 푸는 것 같아.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복잡해 보여도 직접 해보니 별거 아니네. 그럼 더 연습해보는 거지? 그건 좀 쉬고 생각해볼게. 아빠, 이 문제도 방정식 문제인데 쉽게 푸는 방법 있어? 어떤 문제인데?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합은 62세이고 15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2배보다 2살이 많다고 한다. 현재 딸의 나이를 구하시오. 아, 당연히 방정식 안 쓰고 푸는 방법이 있지. 정말? 알려줄까? 응. 좋아. 그럼 먼저 이 문제의 이름을 정해볼까? 나이 문제라고 하면 어때? 승현이 수학에서 여러 가지 나이 문제를 보게 될 거야. 각 문제를 구분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떤 이름이 좋은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야.
하나는 여기 15년 후라는 말이고 다음은 나이의 합이야. 아빠의 풀이 방법은 합일 때와 차일 때 조금 다르거든. 그럼 합과 후가 문제 이름에 나와야겠네. 그래서 이름은 나이 합 n년 후로 해보자. 조금 복잡하네. 아무튼 방법이 쉬운 건 맞지? 그럼 칠판을 내려서 풀어보자. 아빠가 풀이하는 방법은 표를 쓰거든. 칠판에 하나씩 적어볼게. 문제에서 아버지와 딸의 나이인데 아버지는 영어로 father의 F를 쓰고 다음은 딸이니까 도랄 D를 쓰면 되겠네. 오 척척인데 이 정도야 뭐. 다음은 두 사람의 현재 나이의 합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을 영세라고 하고 나이 합이 62세니 아버지는 62세로 강제로 접어놓는 거야. 나이 몰아주기네. 그럼 15년 후 나이는 쉽게 구할 수 있지? 딸은 15세, 아버지는 62 더하기 15로 77세지. 그런데 딸의 나이에 2배 하면 30, 여기에 1을 더하면 32잖아. 아버지 나이 77세하고 안 맞잖아. 맞아. 이제 이 풀이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잘 들어야 해. 응? 여기서 나온 아버지 나이 77에서 문제처럼 계산한 딸의 나이 2배에 2를 더한 32를 빼. 그럼 77 빼기 32니 45가 되네. 그리고 문제에서 2배라고 써있잖아. 여기에 2를 더한 수 3으로 위의 값을 나눠. 45 나누기 3에 하라는 거야? 그럼 15인데 이게 왜? 그게 현재 딸의 나이야. 응? 정말? 그리고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합인 62세를 맞추려면 딸의 나이 15가 생긴 만큼 처음 아버지 나이 62세에서 15세를 빼주면 돼. 그럼 61 빼기 15는 47이네. 맞아. 정말 방정식 안 쓰고 쉽게는 풀렸는데 이 방법이 모든 문제에 적용돼? 그럼 다른 문제 내봐. 풀어볼게. 그럼 이 문제로 풀어줘. 알았어. 실제 시험에서 푸는 것처럼 연습장에다 풀어볼게.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머니 mother, 아들은 son, 나이의 합은 51세인데 어머니한테 51세 모두 주고 son은 0세. 8년 후 아들의 나이는 0세니까 8년 후엔 8살. 어머니 나이는 8년이 지나면은 59가 됐고, 그런데 어머니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보다 5살이 적다고 한다. 아들 나이 현재 요거에 곱하기 3배보다 5살이 적다고 한다. 그럼 83, 24 에다가 5를 빼면은 24 빼기 5니까 19가 되고, 지웁시다. 자, 근데 요거하고 요거의 나이 차이를 보면은 59 빼기 19는 40이 되고, 여기서 배수는 3배, 이거를 3 플러스 1로 나누면 4로 나눈 거니까 10이 되겠네요. 요 10이 아들의 나이가 10살이 되고, 아들이 10살 늘어났으니까 전체 합은 51세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10살을 빼줘서 41세가 되겠네요. 현재 어머니 나이는 41세, 아들의 나이는 10세. 끝. 아빠 글씨는 나아지지 않는구나. 그래도 문제는 쉽게 풀었잖아. 그렇네. 그런데 아빠, 이 문제 봐봐. 여기서는 몇 배라고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풀어? 아, 좋은 질문이야. 몇 배 대신에 바로 동생의 나이보다 5살 많다고 했지? 다른 말로 하면 동생의 나이에 1배보다 5살 많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1배라고 생각하고 1을 더해 2로 나눠주면 돼. 바로 나온 것도 한 배라고 생각하고 같은 풀이 방법을 쓰면 되는구나. 이 문제는 영상 시청자를 위해 남겨놓을게. 참고로 답은 형은 15살, 동생은 10살이야. 아빠가 풀기 귀찮아서 안 푼 거 아니야? 아니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못한 나이차 n년 후는 다음 시간에. 아, 맞다. 나이 차가 나오면 풀이 방법이 다르다고 했지? 그래도 거의 같으니 너무 염려 말어. 그럼 오늘 풀어본 문제와 비슷한 걸로 연습해봐. 갑자기 두통이. 일단 쉬어야겠어. 승현아, 준비됐지? 뭐가? 나이차 n년 후 문제 풀어보기로 했잖아. 아빠는 내가 꼭 쉬는 시간에 문제 풀자고 했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진 거라 금방 할 거야. 할 수 있지?
내가 참아야지 뭐. 오늘 문제는 뭐야? 이 문제 읽어볼래? 현재 누나와 동생의 나이 차이는 10세이다. 5년 후 누나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의 3배보다 10살이 적다고 한다. 현재 누나와 동생의 나이는? 지난번 문제하고 형태는 다 같은데 딱 하나 틀리지? 바로 나이의 합이 나이의 차로 바뀐 거야. 그래서 나이차 n년 후 문제라는 거지? 맞아. 문제 형태가 같아서 풀이 방법은 거의 같아. 우선 지난번과 동일하게 해볼까? 먼저 칠판을 내리고 이번엔 누나와 동생이네. 누나는 시스터의 S, 동생은 브라더의 B를 쓰면 되겠다. 오 척척인데 다음은 현재 나이를 적는데 역시 한 사람한테 몰아줄 거야. 나이 차이가 10세인 걸 보니 동생을 강제로 0, 누나는 강제로 10을 쓰면 되지? 맞아. 누나가 동생보다 나이가 많을 테니 누나에게 몰아줘야지. 다음은 나이 합 문제와 똑같아. 5년 후니까 동생은 5살이 되고 누나는 15살이 되지. 다음도 같아. 동생 나이의 3배보다 10살 적다는 것을 계산하지. 그럼 동생 나이 5에 3을 곱하고 10을 빼니 15 빼기 10은 5가 되네? 문제에서는 이 결과가 누나의 나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적은 표에서 누나 나이는 15살이야. 이것을 맞추기 위해 두 나이의 차이를 구하는 거지. 응, 나이 한 문제에서도 둘을 뺐었던 거 기억나. 그럼 표의 15와 계산한 5를 빼면 10이 되네? 잘했어. 지금부터는 나이 합 문제와 나이차 문제 풀이에 차이가 생겨. 나이 합 문제는 3배라고 써 있으면 여기에 1을 더해 4로 나눴지? 나이차 문제는 3배라고 써 있으면 여기에 1을 빼서 2로 나눠야 해. 합이라고 써 있으면 2를 합하고 차라고 써 있으면 2를 빼라는 거네? 그렇지. 우리 딸 잘하네. 그럼 3배의 3에서 1을 빼 2로 나누면 10 나누기 2는 5네? 맞아. 이게 처음에 강제로 0이라고 쓴 현재 동생의 나이야. 오, 재밌는데? 마지막으로 누나의 나이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나이 합 문제와 차이점이 생겨. 어떤 차이점? 나이 합 문제는 둘의 나이의 합이 일정해야 하니 한 사람 나이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 나이가 적어져야지. 그런데 나이차 문제는 둘의 나이 차가 일정해야 해서 한 사람 나이가 많아질 때 다른 사람은 같은 만큼 많아져야 돼. 그렇겠네. 같이 나이를 먹어야 나이 차이는 변함이 없지. 그럼 동생의 현재 나이가 5살 많아졌으니 누나도 현재 나이가 5살 많아져 15살이 되네. 맞아. 할만하지? 응. 그런데 왜 나눌 때 배수에 1이 더하고 빼고 하는 거야? 알고 싶어? 그냥 물어본 건데. 이유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아. 에이, 괜히 물어봤네. 궁금한 사람은 정지하고 볼 거야. 마지막으로 나이 합, 나이차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거의 같지만 나눌 때 1을 더할지 뺄지와 현재 나이를 조정할 때 차이가 생기네. 우리 딸 잘하네. 이 정도야 뭘. 승현아, 이제 활용 문제들 잘 풀 수 있지? 같은 문제가 나오면 빠르게 풀 수 있어. 그런데 새로운 문제는 어차피 그대로 풀어야 해. 그건 맞아. 아빠가 알려준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빨리 풀고 시간을 벌어서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전략이지. 그래서 원래 풀이법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해. 아빠, 그럼 이 문제도 빨리 풀 수 있어? 어떤 문제인데? 이번 기말고사에서 수학은 20문제가 출제되었다. 한 문제를 맞히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이 감점된다. 승현이가 86점을 받았다면 승현이가 맞춘 문제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 이 문제는 예전에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준 것 중에 있는데 정말? 어떤 문제인데? 예전에 합이 일정한 문제 기억나? 뭐였더라? 그럼 동물다리 문제는? 그 문제는 기억나. 한 종류의 동물만 있다고 생각해서 풀었잖아. 이 문제도 기본은 같아. 여기서 수학의 총 문제수는 20문제로 합이 일정하지. 다만 동물다리 문제는 다리수가 음수일 수 없지만 여기서는 감점이라는 음수가 있을 뿐이야. 그래? 그래서 문제 이름을 합이 일정한 문제, 가점, 감점라고 하면 되지. 그럼 지난번 동물다리 문제처럼 모두 맞히거나 모두 틀린 것 중 하나로 선택해서 풀면 돼? 잘 알고 있네. 그래도 조금 다르다고 했으니 다시 한번 풀어줘봐. 알았어. 우선 칠판을 내리고 먼저 동물다리 문제처럼 모두 맞추거나 모두 틀리는 것 중 하나를 고르는데 그럼 모두 맞추는 게 좋지? 사실 이 문제에서 모두 틀린 것을 고르면 음수를 계산해야 해서 귀찮아. 그럼 잘 고른 거네. 맞는 경우를 O라고 쓰고 틀리는 경우를 X라고 할게. 모두 맞히면 몇 점이 되지? 20문제인데 한 문제에 5점 쓰기니 20 곱하기 5는 100점이네. 다음은 모두 맞힌 경우와 실제 점수의 차를 구하는 거지?
실제로 86점을 받았으니 100 빼기 86은 14점의 차이가 생기네. 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틀린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지. 즉 맞히면 5점이 더해지고 틀리면 2점이 감소하는 것 때문이야. 그렇겠네. 동물다리 문제 같은 경우 다리가 4개, 2개라 서로 빼면 되는데 여기서는 얻는 점수가 감점, 즉 음수를 빼야 해. 다시 말해서 동물다리 4개와 2개의 차이는 4 빼기 2로 2가 되고 이 문제에서는 문제 하나 틀리면 5점도 못 받고 2점, 감점까지 생기니 실제 7점 차이가 생겨. 그럼 문제 한 개 틀릴 때마다 7점이 감소하는데 여기서는 14점이 감소했네. 그렇지. 그래서 점수 차이 14점을 7로 나누게 되지. 그럼 2가 되겠네. 앞에서 점수 차이가 생기는 것은 틀린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 그래서 2는 틀린 문제의 개수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맞힌 문제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총 20문제에서 2문제 틀렸으니 18문제 맞힌 게 되지. 그렇네. 동물 문제하고 차이점은 점수에 음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점수 차를 구할 때 음수를 뺀다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네. 우리 딸 잘했어.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 읽어볼래? 응? 또 남았어? 아빠와 딸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기로 했다. 총 10번을 하여 아빠가 8계단을 올라갔다면 아빠가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단 비기는 경우는 없음. 이 문제는 비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이긴 수만큼 딸은 진 거고, 딸이 이긴 수만큼 아빠가 진 거네. 그리고 문제에서 아빠가 8계단 올라갔다고 했으니 아빠가 계단을 올라간 수만 가지고 비교해야 해. 즉 아빠가 모두 이겼다고 생각하고 연습장에 풀어볼게. 알았어. 이번에는 글씨 좀 잘 써봐. 노력해볼게. 이 문제에서 아버지가 이기는 경우를 윈, 아버지가 지는 경우를 루즈라고 나봅시다. 아버지가 이기는 경우 2계단씩 올라가고 지면 1계단씩 내려오는데 총 10번을 했기 때문에 10번을 모두 아버지가 이겼다고 하면 20개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8개의 계단만 올라갔으니까 20 빼기 8은 12만큼의 차이가 생기죠. 이 차이가 생기는 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의 차이 때문인데 그 차이는 3이 되죠. 11을 3으로 나누면 4가 나오고 이 4가 나오는 거는 모두 이기지 못했다는 경우, 즉 진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아버지가 진 경우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긴 경우는 총 10번을 했기 때문에 10에서 4 빼서 6번을 이기게 됐습니다. 끝. 이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동물다리 문제하고 같다고 생각하니 좀 쉽네. 아빠의 풀이 방법은 몇 가지로 묶을 수 있어서 몇 가지 패턴만 알면 돼. 난 문제마다 하나씩 외워야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가점, 감점 문제 중 가위바위보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 이 문제 읽어볼래? 아빠와 딸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기로 했다. 얼마 후 아빠는 처음 위치보다 18계단 위에 있고 딸은 6계단 위에 있었다. 아빠가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단 비기는 경우는 없음. 앞의 문제하고 비교하면 이 문제는 모두 몇 번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안 나오지? 그렇네? 그럼 어떻게 풀어? 이것도 방정식 없이 푸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다음 시간에. 끝났다. 승현아, 오늘은 지난번 못한 가위바위보 문제 해야지? 지금은 좀 바쁜데. 이 문제 풀이법은 간단해. 5분 안에 끝낼 거야. 약속한 거다. 일단 지난번 마지막 2문제 볼까? 가위바위보 문제는 위의 문제처럼 가위바위보를 한 전체 횟수가 나오는 합이 일정한 문제와 두 사람의 최종 위치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전체 횟수가 나오는 문제는 모두 아빠가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풀었던 거 기억나.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그렇게 못 풀잖아. 두 번째 문제 푸는 것은 첫 번째보다 더 쉬워. 아빠 방법으로는 10초 만에 풀 수 있어. 정말? 일단 문제 정리하고 칠판도 내리고 하나씩 적으면서 해볼게. 먼저 문제를 읽어볼까? 아빠와 딸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기로 했다. 얼마 후 아빠는 처음 위치보다 18계단 위에 있고 딸은 6계단 위에 있었다. 아빠가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단 비기는 경우는 없음. 여기서는 가위바위보 결과에 따라 움직인 규칙과 최종 위치가 나오지? 아빠와 딸을 구분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먼저 위에 최종 위치, 즉 포지션의 약자인 P를 쓰고 아래에는 계단 오르는 규칙, 즉 룰의 약자인 R을 쓸게. 그럼 위치는 아빠 18, 딸 6이니 P 옆에 18과 6을 쓸게. 그럼 R 옆에는 2와 1을 쓰면 되나? 올라갈 때 2는 맞는데 1은 아래로 내려갔으니 마이너스 1로 써야지. 그렇네.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구나. 쓰는 순서는 상관없어? 좋은 질문이야. 상관은 없는데 그냥 큰 수를 앞에 쓰면 돼. 다음에 두 번 분수를 쓸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쓸게. 그건 왜 쓰는데? 바로 알려주지. 앞에 써있는 숫자를 한 번은 분자, 분모 모두 더하고 다음에는 분자, 분모 모두 뺄 거야. 즉 처음에는 18 더하기 6을 2 더하기 마이너스 1로 나누고 다음에는 18 빼기 6을 2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되지? 처음은 24를 1로 나누니 24고 다음은 11을 3으로 나누니 4네. 설마 이게 답이야? 아쉽게도 이 문제는 한 번 더 할 게 있어. 참고로 방금 구한 24는 전체 가위바위보 한 횟수고 4는 한 사람의 이긴 횟수와 진 횟수의 차이야. 이제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보고 두 수를 뺀 다음에 2로 나눠봐. 24 더하기 4를 2로 나누면 28 나누기 2로 14고 24 빼기 4를 2로 나누면 20 나누기 2로 10이네. 두 수 중 큰 수가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이긴 횟수야. 아빠가 이긴 횟수가 14고 딸이 이긴 횟수가 10이야. 정말? 아빠 말대로 방정식 안 쓰고도 빨리 풀 수 있네. 그런데 규칙이 올라가는 것만 있어도 이 방법 가능해? 이 문제처럼 아빠와 딸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올라가기로 했다. 얼마 후 아빠는 처음 위치보다 14계단 위에 있고 딸은 16계단 위에 있다. 아빠가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단 비기는 경우는 없음. 당연히 가능하지. 이 문제는 연습장에 풀어볼게. 이 문제에서 먼저 두 사람의 위치를 잡으면 아빠는 14계단 위에 있고 딸은 16계단 위에 있으니까 큰 수부터 쓰면 16, 14. 계단을 오르는 룰은 이긴 사람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도 1계단씩 올라가니까 둘 다 올라가니까 양수로 2와 1. 자, 이제 분수 두 번을 계산을 할 텐데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빼기. 더하기를 할 때는 16 더하기 14를 2 더하기 1로 나누는 거고 빼기를 할 때는 16 빼기 14를 2 빼기 1로 나누는 거죠. 얘는 3분의 30이니까 10이 되고 얘는 1분의 2니까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온 두 개의 숫자를 한 번은 더해서 2로 나눠주고 한 번은 빼서 2로 나눠주겠습니다. 얘는 앞에 거는 2분의 12니까 6이고 뒤에 거는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더 높이 있는 사람 딸이 되겠네요. 딸이 이긴 횟수고 요 아래 있는 얘는 아래 있는 사람 아빠가 아래 있네요. 아빠가 이긴 횟수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아빠가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아빠가 이긴 횟수는 4가 됩니다. 끝. 이 풀이법은 증가 감소와 상관없구나. 맞아.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 아빠는 이런 방법 어디서 찾는 거야? 오랜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라고나 할까?